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남성 직장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10월부터 열흘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휴가 청구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 차례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늘어난 남성 출산 휴가를 통해서 아이가 아빠와 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 오늘 초대 손님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 변강훈 원장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 어떤 곳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법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의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이 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와 허브 역할,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70년 전 한국 전쟁 때 피난민들이 대거 유입하면서 급팽창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구 증가를 도시계획이 따라가지 못한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도시 재생이 절실한 곳이 우리 부산이 아닐까 싶은데 이러한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5년에 생겼지만 예. 원장님께서는 센터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예. 마을 활동가 그리고 컨설턴트나 강사 등으로 활발하게 또 활동을 쭉 해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예. 저는 삼복도로 르네상스에 시작할 때 이제 부산에 그 일을 하러 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 시작한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그리고 행복마을 사업, 커뮤니티 뉴딜 사업 등 부산시가 진행하는 사업들의 마을 활동가로 활동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그 현재 이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주민 교육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주민들의 공동체 인식,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의 문제, 그리고 갈등의 구조,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강사로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우리 부산 지역 도시재생 그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을 활동가라는 어떤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은 낯설거든요. 마을 활동가가 하는 일들은 어떤 걸까요? 예, 우선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네. 행정과 주민의 언어가 좀 다릅니다. 행정은 조직적 구조에서 움직이는 그 개인들이고 주민은 개별적인 자기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구조여서 서로 대화가 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조정 역할이나 상호 이해를 위한 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좀 필요하고, 아울러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촉진을 시켜야 될 역할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런 속에서 향후에 마을의 성장을 위한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마을 활동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부산 도시재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2010년에 행복마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2010년에 복권기금을 운영하는 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네. 부산시는 행복마을로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아, 이 사업이 있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감천문화마을에서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은 프로그램 사업이어서 종합적인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작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행복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벌써 부산의 도시재생 사업이 10년이라는 맞습니다. 긴 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그동안의 어떤 성과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10년 동안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지금은 이제 그 출구 전략 들어가 있어서 지금 다른 새로운 마을을 선정하진 않지만 55개의 마을이 지금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네. 행복마을 사업은 71개 마을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이 운영되려면 주민협의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민협의체가 한 137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 주민들의 그 활동을 위한 공간이 또 필요하죠. 네. 그래서 거점 공간이 118개. 그리고 이런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사회적 경제나 또는 마을 기업이나 이런 걸로 얘기하는데 그런 그 조직 체계도 한 70개 이상 지금 준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네요. 예. 예, 지난 10년간의 그런 성과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도시 재생이라는 그런 용어 자체도 보통 처음에는 이제 재개발이라는 예, 그런 맞습니다. 것으로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생각을 하실 것 예. 같은데 도시 재생 사업도 원래는 재개발에서 출발해서 이게 좀 난개발의 어떤 우려와 맞습니다. 걱정 속에 소규모 어떤 재생으로 좀 트렌드가 변화돼 온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 변화의 이면에는 뭐 어떤 이유들이 이게 있을까요? 흐름을 보면 도시는 기본적인 그 주택이나 건축물들은 또는 산업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수명을 우리가 이제 어떤 정도냐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한 30년 정도 이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명 뒤에 우리가 쾌적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것들을 보완하는 것이 우리가 큰 의미에서 재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방식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야 된다면 싹 밀고 새로 지어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개발이죠. 네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거주했던 주민들이 재정착률이 10%도 안 되니까 네.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자 하는 게 약간의 변화를 줘서 오히려 그 완벽한 변화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거주를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것이 재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어떤 주민들에게 보다 좀 실효성 있는 변화와 대체 혜택들이 좀 예. 돌아가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예. 그런 생각으로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을 쭉 이어져 오신 건데요. 특히나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산복도로 때문일까요? 예. 도시 재생 사업의 중심 도시처럼 예. 여겨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산에서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한 것은 도시 자체가 이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많이 담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이라고 예.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의 그 도시 구조를 우리들이 그 살아가면서 이렇게 굳혀진 구조라고 보면 시가 이제 시 차원에서 알아서 정비하고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국가 재난 때문에 내려왔던 피난민들이 70만 명이 떠나지 않고 네. 머무르면서 그 당시에 거주하는 공간을 이렇게 막 손을 댈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었죠. 다 빽빽하게 밀착되어 있는 판자집 네. 구조였으니까 이런 구조에서 도시 계획을 짠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재정도 없고 그걸 또 한 번에 밀어서 수많은 그 피해 또 주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그냥 누적돼 오다 보니까 우리가 어쩌면 말씀하신 대로 현대사의 한 부분을 그대로 갖고 그걸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그러한 근대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예.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부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 이제는 뭐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감천문화마을, 네, 르네상스, 삼복도로 르네상스 등 부산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트렌드, 이 브랜드처럼 예.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부산의 그 재생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졌던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이 초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의 그 부산의 초기 사업이 네, 어쩌면 대한민국의 재생의 초기 사업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부산은 적극적으로 삼복도 르네상스 사업, 행복마을 사업, 그리고 커뮤니티 뉴딜 사업을 네, 일으키면서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그 지원과 예산 투입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알 수 없었던 기본 체계들 이것들이 이제 부산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랬더니 부산처럼 중간에 마을 계획과 활동가도 넣고 행정과 주민과 활동가가 거버넌스도 체계를 잘 네. 갖추고 만들어 보면 보통 주민들이 먼저 변화가 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공간을 만드는데 부산은 공간도 주민 협의 체계도 그다음에 그것을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도 네. 이걸 동시다발로 갈 수 있었던 것을 굉장히 이제 눈여겨보면서 거기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배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많이들 좀 방문을 해서 자문을 구하고 하셨겠네요. 굉장히 심했죠. 네. 그때 좀 뿌듯하시면서 보람도 많으셨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때는 부산이 그러니까 스스로도 우리가 선도지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또 있을까요? 결국 이제 뉴딜 사업도 뉴딜이라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 전까지의 재생 사업은 주로 그 공공적 기반 구축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에게는 큰 혜택이 없는 우리 공공시설이 바뀌는 그런 사업이어서 체감이 좀 적죠. 그 다음에 사업비는 이만큼인데 네. 지역은 광역이고 아, 그러면 그 안에서 개별적으로 체감하는 농도가 낮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사업지도 줄이고 예산은 그대로 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까지 공공 이외의 것으로 치부되었던 개인 주택의 문제, 그러니까 노후화된 주택의 문제도 네. 주거복지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도 우리가 같이 풀어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 시절의 그 재생사업과는 좀 판약이 달라진 것들이 많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은요. 일단 주거지에 관련된 문제도 주거지 주택 하는 그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골목 상권을 건다든지 네. 그 상권의 확대를 통해서 지역 전반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아예 상권만 본다든지 네. 아니면 국가 산업 구조를 본다든지 이 지역의 산업 구조를 이렇게 큰 구조로 나눈 두 개가 있고 나머지 주거지 문제 한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업의 자체가 해당 사항이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하나를 이 재생 뉴딜로 인해서 완벽하게 바꿔가는데 이제까지에 빠졌던 말 중에 하나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 예산의 결과가 뭐냐, 투입의 결과가 그 집만 고쳐주고 뭐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되느냐라고 네. 했는데 뉴딜이라는 명칭을 붙였던 것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래서 일자리도 관계없는 기업이나 다른 유관 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네, 일자리를 네. 늘려가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도시 재생의 어떤 이전과 예. 이후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이 주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국가가 일정 부분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주민의 삶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다른 건 있습니다. 그간은 나의 삶에만 집착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공동의 삶, 네네. 사회적 삶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역할들을 하시면서 성취를 느끼는 거죠. 이제까지는 내가 그냥 일개 개인으로서 소소한 시민이었을 뿐인데 지금은 지역의 문제라든지 사회의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주체적인 문제가 되니까 주민들 갖고 있는 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재생의 저는 결과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예. 지금 당장 어떤 큰 변화보다도 그러한 인식의 변화, 나 혼자가 예. 아니라 우리 마을, 우리 동네에 대한 그런 공동체 예. 의식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주체인 주민이 바뀌지 않으면 네. 우리가 지금 도시의 변화는 공간을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주체가 바뀌면 변하면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공간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발휘되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마을 활동가로 또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또 원장으로서 지금은 활동을 하고 네. 계신데 정말 많은 동네에 많은 주민들을 만나 보셨을 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시재생 지원 사업들을 펼쳐가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주민들도 있으실 것 예,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낙후됐지만 마을 사업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간이나 하드웨어를 구축한 게 아니라 주민 공동체가 아주 튼실하게 된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미 비성마을. 아, 네. 예, 그쪽은 전 세대가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그런 구조에 의해서 상호 지켜주는 역할들을 잘하는 네네. 동네로 됐죠. 어, 그래서 지난해에 국토부에서 매년 여는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네. 아미 저기 비성마을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오, 네. 최고상을 받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전까지는 하드웨어의 변화를 성공의 기준으로 많이 삼았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곳에서 자기 주체성을 발휘하면서 스스로 그 변화하려고 할까 이걸 보는데 그때 대상 그 선정되는 에피소드도 재밌습니다. 네.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려고 펜을 들었다가 네. 그걸 다 보지도 않고 전부 다 거기 최고점을 다 걷다는 거죠. 보지도 않고요. 예, 그 상황이 네. 시작하는 상황이 너무 가슴에 들어왔다는 거죠. 아, 이거는 길게 볼 얘기가 아니다. 네. 이분들은 대상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그 선정을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미동 비성마을 예. 사실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예, 계시고요. 예, 남녀노소 많은 예. 분들이 정착을 하고 계신데 어떤 주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어떤 문화나 네. 복지, 안전성 면에서 상당한 또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예, 평가를 그런 했던 마을입니다. 거군요. 그래서 마을에 119가 네. 그 마을 119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마을 119는 그 우리 이제 국가기관인 119가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예, 그 골든 타임 시간을 네. 그거를 딱 아, 챙겨줘야 되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아주 훈련된 주민들이어서 마을의 어르신들께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조치를 취해서 뒤에 그 진짜 119가 와도 네. 너무 사전 조치를 잘했다고 어. 탐복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건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라고 예, 저희는 보시는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사회의 큰 자본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에 근거해 보면 신뢰입니다. 아, 그러니까 주민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네. 그 다음에 활동가는 주민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행정은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신뢰를, 이 상호 신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그냥 사업이 아니었어도 단독 플레이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네. 예, 각각 부분들이 다 같이 협력적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행정도 각 부서가 있는데 부서에서 칸막이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융합적 사업이에요. 모든 분야가 다 끼어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행정도 역시 그 협업 구조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한. 네. 그러니까 주민과 또 행정과 중간에 마을 예. 활동가 어느 한 사람만 잘해서 될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예. 함께 의논하고 함께 또 펼쳐 나가야 예, 예. 된다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사실 도시재생 사업 마을이라는 단위와 참 예. 밀접한데요. 각 마을의 활동가 역할이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활동가가 사실은 언어가 다른 두 구조, 그러니까 행정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해주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 촉진을 시켜주는 역할. 네. 세 번째는 서로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것들을 보완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직 활동가를 직업군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죠. 어떤 때는 봉사하는 걸로 생각을 하실 때도 있고. 네. 그렇지만 그분들도 전업적 활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사회적 인식을 좀 개선해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사회의 이 변화는 3%의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3%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마 활동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분들이 안심하고 자기를 잘해서 마을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면 사회 변화도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아미동 비성마을 예. 부산에서 가장 성공한 그런 모델의 한 마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미동 비성마을 이외에도 또 맞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마을들이 예. 여러 곳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또 세대 간의 관계를 풀어가는 13세대도 있고요. 네. 또 가장 열악한데 가장 공동체적인 노력을 많이 하는 안착마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마을 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은 없지만 확실하게 역량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풀어가는 이바구 캠프, 이바구 마을도 있고 네네. 이게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재생 사업이 일어난 이후로 마을 안에 그렇게 변화가 아주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의 이 마을의 모습과 지금 10년 된 지금의 마을 모습은 아주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고 네. 있습니다. 그런 변화된 모습 볼 때마다 어떠십니까, 기분이요?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활동가들이 적정한 보상도 없이 애를 쓰면서도 또 안 좋은 말도 많이 듣고 그렇고 노력할 때 제가 그 말을 꼭 전해주는데 그러나 변화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최근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활동가다. 아, 그런 보답이 있다. 네. 그러니 다른 것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열심히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부산만의 어떤 특징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꼽는다면 어떠한 뭐, 것을 들 수 그 있을까요? 상징어처럼 느껴지는데 네. 저는 삼복도로를 아, 생각합니다. 역시나. 네. 왜냐하면 이 삼복도로가 물론 다 있지만 부산처럼 이렇게 확장 구조를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네. 보통 삼복도로 하면 다 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닙니다. 그 마을을 얘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우리가 다른 곳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아는 첫 번째 조건은 조망이 좋습니다. 조망이 우리 네. 바다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망이 좋은 그곳에 어려운 이웃들이 살지만 서로 협력하고 우리가 전쟁 시기에도 피난민들을 다 받아들였던 것처럼 따뜻한 어머니 같은 그 마을이 우린 지금 삼복도로라고 볼 수 있고 네. 그것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는 게 재생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또 보다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관광지로 또 개발이 되면서 또 도시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우리 부산의 가장 특징적인 그런 사업으로 꼽아주셨는데 자,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 앞으로도 또 많은 계획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어떠세요? 그 얼마 전에 개관한 그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네네. 역 앞에 그 공간을 시민의 광장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작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런 것과 유사한 이제 복합 공간도 저희들이 또 잘 정리해서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까지 시도해보지 못했던 사실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문화도 네. 어쩌면 이제 재생 사업에 들어와야 될 시기가 닥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부산이 갖고 있는 해안 라인, 이 해안선 이 부분에 또 마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 해안선 마을은 또 우리만의 또 문화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결국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의 문제가 제일 크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시작하는 청년 도시 재생사 네. 각 대학의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졸업하면 그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을 활동과 주민 역량 그리고 행정의 역량 강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이 한번 바뀌면 다른 것 바뀌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서 네. 굉장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문제를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갈 길이 바쁘십니다. 네, 임기가 원장님 1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임기 후에는 또 어떤 일에 도전을 하고 싶으실까요? 일단 이제 제가 현장에서 활동을 해보고 다시 이제 현장 지원센터에 다시 들어와서 또 보니까 결국 그 현장의 주민들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모든 곳의 그 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민을 바꾸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바꾸는 방법은 스스로 바꿔줘야 되는데 스스로 바꿔지는 현장은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도서관에서 우리는 책을 보는 곳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도서관에서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가 있고 상호 협력적으로 연대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고 이런 곳이어서 이 도서관 운동을 좀 제대로 좀 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사랑방과 같은 그런 도서관, 예. 그런 사업들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요. 도시재생은 또 정부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예. 큰데요. 앞으로도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 변강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발달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요즘인데요.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 중에 하나는 공동체 문화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의 확산이 보다 따뜻한 지역사회를 유지시키는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